지금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국내 증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종목들은 뭐냐? 그래서 실적 시즌 내에서는 이쪽 섹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의 접근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설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섹터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시장은 이제 대세 상승장입니다.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공략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이번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대세 상승장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미 증시, 글로벌 증시는 상승 흐름 잘 타고 있고, 뭐 국내 증시 좀 부진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부터 시장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떤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여기 팔고 저기로 가고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들이 국내 증시에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일별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국내 증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간의 이제 외인들의 수급을 보면요. 7조 3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은 뭐냐? 현재 그 금융주 위주로 좀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주, 보험주 이런 것들,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괜찮고 한 그런 종목들,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종목들로 집중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이제 저 PBR이라는 이런 하나의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순환이 다 돌면서 관련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이제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 금융주, 통신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뭐 저 PBR 그냥 PBR로만 뭐 못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그럼 뭐가 있어요? 실적이 좋은데 저 PBR인 종목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뭐 하나라도 더 좋으면 더 좋은 거니까 한마디로 가치가 자산 가치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움직였죠? 자동차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자동차. 딱 아이러니하게도 이 저 PBR 테마가 딱 움직이기 시작한 날 제주 반도체가 고점을 찍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주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섹터의 대장이었거든요. 요 하락장에서도 강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일단 꺾였다라는 거는 시장에 일단 변화가 굉장히 크게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저 PBR 테마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제는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뭐 한동안 상승을 좀 했으니까 쉬어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설 연휴 이후에 역시나 계속해서 저 PBR 관련 섹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이게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시장은 항상 어떤 새로운 스토리를 찾아왔었고 이 저 PBR 관련 스토리는 시장에 굉장히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선한 뭐 반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외인들이 왜 그럼 여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하느냐? 옆나라 일본이
했던 정책이잖아요. 그거 우리나라가 지금 벤치마킹해서 요번에 그 적용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지? 하고 보니까 바로 일본에서 이거를 하면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떡상을 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랬는데 야 여기 맛집이네 하면서 호로로 짭짭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사장님 저희 집에도 그 음식 들어옵니다. 여기도 한번 놀러와 주세요.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가 맛집인가 하고 이제 외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아까 소급 보셨죠? 7조 3천억. 딱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외인들이 현물을 이틀 연속해서 거의 뭐 3조 가량을 쓸어 담았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결국은 요 관련된 주가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본에서 저 PBR 해소 정책을 썼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몇 주 동안 몇 주간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쫙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수급이 골고루 분산이 되면서 안 오르던 나머지 종목들, 그러니까 저 PBR 종목들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수급이 골고루 퍼지면서 다 올라가더라. 물론 뭐 우리나라 수급이 그 정도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학습 효과가 있었다, 그죠? 일본에서 한번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저기도 그러면 맛집인가 하고 들어오는 외인들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주들과 이런 것들이 그 중심에 있다.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섹터 실적도 좋고 저 PBR이고 여기가 시세가 좀 꽤나 올랐습니다. 이 연휴 전에 제가 이제 주변 지인분들께 자동차 부품 섹터 계속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좀 편하게 사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이렇게 좀 올랐어요. 그때 이제 탑픽으로 얘기했던 게 성우 하이텍, 서현 이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시세가 꽤 나왔기 때문에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간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고 갈지 아니면 그냥 뭐 단기과열 들어가서 쭉쭉 올리는 그림이 될지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실적이 사상 최고치고 지금 미국에서 판매 1위 하고 있고 뭐 2026년에는 글로벌 1위 자동차 판매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화혜택도 7월부터 이제 여름부터 쫙 빠졌죠. 이때 시장이 안 좋기도 했지만 자동차 섹터들 빠질 때 나왔던 얘기가 아니 이 고금리에 누가 자동차를 사?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 때마다 아니 사는데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나 주가는 증시가 많이 빠져 있는 것처럼 같이 밀려 내려와 있었고 올라가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게 이제 해소가 되는 어떤 모멘텀이 하나 붙어주면서 시장에 이제 저평가 가치주들에 대한 부각이 좀 크게 된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일단 자동차 섹터들 강한 흐름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 중소형 단위입니다. 대형 자동차 부품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시세 탄력이 그렇게까지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일단 중소형 쪽으로 보자라는 관점인 거고요. 일전에 2023년도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실적 이슈로 이렇게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번에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우하이텍, 현대기아 자동차가 차를 팔려고 하는데 차체 없이, 뼈대 없이 팔 수 없습니다. 그죠? 안에 들어가는 것들, 뼈대가 있어야지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체를 만드는 일단 성우하이텍, 현기차 실적이 좋으면 여기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설 연휴 끝나고 나서 2월 15일 안에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더 시세를 뽑아내는 그런 그림들이 이 자동차 부품 섹터 단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적 시즌 내에서는 이쪽 섹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의 접근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고요. 물론 AI도 지금 또 반등이 잘 나와주고 하고는 있지만 조정이 나온 어떤 그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반등 위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이 자동차 부품 섹터들 저 PBR 테마 거기에 실적을 겸비한 그런 기업들을 찾는데 좀 주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할 때 좀 더 성과가 좋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섹터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시장은 이제 대세 상승장입니다.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종목들을 저점 단에서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2024년도, 2025년도 내년까지 좀 큰 수익들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